안녕 얘들아, 영화 읽어주는 엄마야. 오늘은 영화가 스펙타클하다, 즉 웅장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정말로 내용도 영화 자체도 스케일이 매우 큰 1963년작 클레오파트라를 소개하려고 해. 이 영화는 상영 시간도 192분으로 3시간이 넘는 영화이고,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주연 여배우로 나온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녀의 성숙한 미모를 한껏 보여주어서 아름다운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 영화의 제목인 클레오파트라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이지만,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는 여왕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이고, 영화 속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로 이집트를 300여 년간 다스렸던 그리스계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7번째 여왕이라는 뜻이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는 이 영화 이전에도 있었고 이 영화 이후에도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1963년작 이 영화가 가장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 이 영화는 5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세트장의 웅장함이나 엑스트라로 동원되는 사람들의 숫자만 봐도 스케일이 대단하고 의상도 매우 화려하여 지금 봐도 아주 괜찮은 영화이지. 영화가 상영된 이듬해인 196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 미술상, 의상상, 시각효과상을 받았다고 하니 상의 이름만 봐도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나 알 수 있을 거야. 영화의 줄거리는 기원전 48년, 그러니까 올해가 기원 후 2021년이니까 기원전 48년이면 지금부터 2069년 전에 한창 기세가 당당하였던 로마는 물론 동방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도 정치적인 권력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집트에서는 클레오파트라 7세와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클레오파트라는 파라오 자리에서 밀려나 다른 곳으로 피하여 있었고, 로마의 갈리아, 즉 지금의 프랑스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카이사르 역시 정권 다툼으로 인하여 한때는 자신의 사위였던 폼페이우스와 내전을 벌이면서 달아나는 그를 추적하여 이집트까지 오게 되지. 마침 그곳에서 정치적 곤란을 겪고 있던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영민함과 아름다움에 반한 카이사르는 그녀를 지지하여 이집트의 여왕이 되게 하였고, 그녀 역시 카이사르의 연인이 되어 카이사르의 아들까지도 낳게 되는데, 그때 카이사르의 나이는 52세, 클레오파트라 나이는 21살이었다고 하네.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가고 2년 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초청을 받고 로마로 입성을 하는데, 와, 영화 속의 이 장면은 거의 10분 정도를 보여주는데 정말로 볼거리도 풍부하지만 그런 장면을 연출한 감독이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해. 감독은 당시 라스베가스의 무희들을 데려다가 연출을 하였다고 하는데, 로마 시민들을 위해 이집트 여왕이 베푸는 쇼도 대단하였지만 황금 옷을 입은 클레오파트라 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너무나 아름답지. 아무튼 그녀는 로마에 입성하여 당시 로마의 실세였던 카이사르와 그의 아들을 통해 로마와 이집트를 다 가지려던 야심을 품었지만 어처구니도 없게 그녀가 로마에 입성한 지 2년 만에 카이사르는 원로원들에게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카이사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신변의 위험을 느낀 클레오파트라는 급히 자신의 나라 이집트로 돌아가지.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는 카이사르에 이어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을 부각시키는데, 당시
38살의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오른팔과도 같았기에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자 그의 유언장을 발표하고 추도 연설에서 민심을 얻어 카이사르의 세력 기반이었던 로마의 대중과 병사를 얻는 데 성공하였지만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목된 카이사르의 양아들, 당시 1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20세 정도의 옥타비아누스의 출현으로 세력은 다시 양분이 되면서 서방은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하고 이집트를 포함한 동방은 안토니우스가 지배한다는 합의를 하게 되지. 안토니우스는 동방에 있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매력에 빠져 로마 본국에 이른 등한시하게 되는데,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로마를 벌인 안토니우스를 정벌한다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기원전 31년 9월 악티움 해전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어이없게 참패를 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왔지만 1년 뒤 자살을 하게 되고, 또 모든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한 클레오파트라 역시 39살이라는 나이로 자살을 하면서 영화는 막이 내리지. 영화 속에서는 안 나오지만 안토니우스라는 정적을 제거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황제가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제정의 시대를 열었고, 카이사르조차도 목숨을 잃은 로마 공화정을 파괴하는 데 성공을 하였으며, 로마인들이 그토록 싫어하였던 황제로서의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매우 주도 면밀하여 41년간이나 로마를 지배하면서도 황제나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고, 로마인들에게는 그의 권력 독점을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니 옥타비아누스야말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나 싶네. 자, 이제부터 엄마의 생각. 엄마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안토니우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 역사의 승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렸고, 당대 최고의 지성과 교양을 갖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단순히 미모가 뛰어난 요부, 자신의 미를 이용하여 남자를 유혹하고 로마를 짓밟은 성적인 그리스 여인 취급을 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남자들을 파멸로 이끌어간 창녀와도 같은 요부였을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 명상록이라는 뜻의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 잠깐 읽어보면, 인간의 헛됨을 완전히 알고 싶은 사람은 사랑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사랑의 원인은 이른바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는 끔찍하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하찮은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온 땅의 왕들과 군대와 전 세계를 뒤흔든다. 만약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좀 더 낮았더라면 지상의 모든 표면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글이 여기에서 유래된 거지. 그런데 이 글만 보면 파스칼이란 철학자는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폄하했네. 그 무언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사랑을 한 사람들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고 했으니 참으로 엄청난 폄하가 아닌가 싶어.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언급했다는 건 결국 안토니우스의 사랑을 폄하한 거고. 그래, 어쩌면 로마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명장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라는 한 여인에게 반해 자기보다도 훨씬 어린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를 넘기고 자살까지 하였으니,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안토니우스가 어리석은 남자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가 정말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죽었을까? 그가
클레오파트라가 아닌 로마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면 그는 더 행복했을까? 아무튼 파스칼이라는 17세기의 철학자는 마치 사랑이라는 게 뛰어난 남성의 인생을 망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고 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엄마는 동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든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나의 가진 것조차도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결과야 어떻든 간에 진실한 사랑이 아닐까? 물론 잘못된 욕망이나 욕심 등으로 인해 사랑인 척 위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때로는 나를 버리는 희생도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는 안토니우스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사랑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 클레오파트라의 의도가 사랑이었는지 또는 그를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인 계략이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안토니우스는 진정한 사랑을 하였고 어쩌면 클레오파트라 역시 그의 우직한 사랑에 감동하여 결국 둘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교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왜냐하면 남녀 간의 관계는 오로지 그 둘만이 아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할 뿐이니까. 이 영화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니까 한 번은 꼭 보라고 추천을 하면서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 안녕.